전통과 예술, 현대적인 분위기가 세련되게 어우러진 삼청동. 큰 의미로는 삼청동도 북촌에 포함되지만 대형 미술관과 갤러리가 많은 특징이 있어 북촌 상권과 구별하여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삼청동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미술관 거리라 불리는 경복궁길 주변과 걷기 좋은 삼청동 문화거리를 돌아보고 삼청공원의 숨은 전망대까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유명한 맛집과 카페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골목길 속 숨은 멋집까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청동은 경복궁과 청와대,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곳인데요. 삼청동으로 바로 오실 분들은 안국역에서 내려 열린 송현 녹지광장을 거쳐 오시면 됩니다. 1990년대에 예술의 중심지였던 인사동 집값이 오르자 그때까지 조용했던 삼청동으로 예술가와 갤러리들이 옮겨오기 시작했는데요. 경복궁길에는 입구부터 갤러리와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현대는 1970년 인사동에서부터 시작한 역사 깊은 화廊으로 유명한 한국 화가의 작품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학고제도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하정우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배우라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그의 작품 세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국제 갤러리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작가의 전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돌아다니며 전시를 감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경복궁길을 걷다 보면 벽돌 건물 하나가 보입니다.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 건물이지만 약 40여 년 전 이곳은 군인들의 간첩 활동을 막고 군사 기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는 국군보안사령부였습니다. 그러다 독재 정권이 강화되면서 민간인을 사찰하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민주화 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근현대 미술과 외국 현대미술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도 있지만 대부분 관람료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가면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관아 건물로 왕실과 관련된 업무를 보던 곳이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트선재센터는 다양한 해외 전시와 유명한 국내 작가 전시를 기획해서 관람료가 아깝지 않다는 평이 많습니다. 삼청동이 점차 세련된 분위기로 변하면서 고급 식당들도 많이 생겼는데 고급 식당 못지않게 맛있는 유명 식당들도 많습니다. 경복궁길과 송영광장 사이길로 들어가면 법륜사라는 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절 건물 지하에 한식집 꽃놀이 들밥이 있는데 인기가 많아 대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위쪽 길에는 8년 연속 미쉐린 빅구르망에 선정된 황생각 칼국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주문한 음식 맛은 만족스러웠지만 가격 대비 양이 적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본식 수프 카레가 맛있기로 유명한 도라보울은 화학 조미료 없이 건강하게 만들어서 더 인기 있는 맛집입니다.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경복궁길 골목 속에는 예쁜 카페들도 많습니다. 한옥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카페 꼬르지에모는 생초콜릿 브랜드가 유명한 곳입니다. 다양한 메뉴에 끌려 샤인 민트에이드와 젤라또를 주문했습니다. 무난하게 맛있었고 저녁에는 칵테일도 마실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맞은편 골목에도 한옥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조선 3대 화가 장승업 생가터에 들어선 거울 한옥 미러룸입니다. 화가 장승업은 임권택 감독 영화 취하선의 실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구조가 독특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오설록 티하우스도 있고 맞은편에 있는 블루보틀 삼청 카페는 인왕산 뷰가 인기 있어 많이들 찾습니다. 아트선재센터가 있는 사거리는 경복궁길은 물론이고 북촌 한옥마을과 율곡로 쪽에서 유입되는 사람들도 많아 굉장히 북적입니다. 북촌편에서 소개드리기도 했던 율곡로에는 여중여고가 있어 위쪽 하객길까지 유명한 분식집이 여럿 있습니다.
라땡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 경춘자의 라면 땡기는 날은 매운 라면으로 유명합니다. 여러 명이 왔을 때는 골목 안쪽 한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짬뽕 라면 덜 매운맛에 치즈 추가까지 했는데도 매워서 힘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만들어 먹기 힘든 맛이어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화객길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더 다양한 분식을 판매합니다. 풍년 쌀농산이 제일 유명한데 쌀떡꼬치를 먹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튀긴 쌀떡과 달콤한 소스의 조화가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계속 입맛을 당겼습니다. 원래 쌀집이었던 내부 공간에서 분식 세트를 즐기는 분도 많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생맥주와 닭꼬치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다사리아도 인기가 많습니다. 화객길이 있는 화동에는 조선시대에 화초를 기르는 관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꽃이 피어 있다는 뜻의 화계동이 줄여져 화동이 되었다는 유래가 있는데요. 지금은 꽃 대신 화려한 패션 소품과 옷을 파는 매장들이 줄지어 있는데 20여 년 전만 해도 화객길은 구두거리라고 불리는 패션 성지이기도 했습니다. 다사리아와 풍년쌀 농산 사이로 쭉 올라가다 보면 돌담이 높아지면서 삼청동 한가운데에 경계가 생깁니다. 삼청동 문화거리에서도 이 돌담이 보이는데 돌담 위와 아래를 이어주는 계단이 중간에 여러 개 있습니다. 운치 있는 분위기로 유명한 카페 차 마시는 뜰을 지나서 올라가면 북촌 팔경으로 유명한 삼청동 돌계단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인왕산과 청와대 등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경복궁길에서 삼청동 문화거리로 올라가는 길은 물길처럼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 이 길은 북악산에서 청계천까지 이어져 흐르던 삼청동천이었습니다. 삼청동 이름에 산, 물, 사람 이 세 가지가 맑다는 의미가 들어있을 만큼 이곳 경관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이 길은 삼청공원까지 이어져 있는데 양쪽 거리에 한옥 카페와 간식 가게,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맛집은 삼청동 수제비인데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대기줄이 깁니다. 얇게 뜬 수제비는 간간해서 맛있었고 감자전은 속이 굉장히 촉촉했습니다. 통통한 쭈꾸미 볶음도 맛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거리에는 예쁜 카페들이 늘어서 있지만 골목 속을 탐험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좋은 카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리스트레토 2010은 수상 경력이 많은 드립커피 전문점입니다. 버블껌 맛이 나는 트로피칼 버블껌 커피가 가장 유명한데 개운한 버블껌을 들이키는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특별하고 전문적인 드립커피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골목 계단 위쪽에는 오종종이라는 한옥 카페가 숨어 있습니다. 삼청동이 내려다 보이는 분위기 좋은 카페입니다. 커피를 젤리로 만들어 아이스크림을 올려주는 커피 젤리 아포카토가 독특했습니다. 필터 커피도 정말 맛있게 내려주셔서 기분 좋게 쉬다 갈 수 있었습니다. 삼청동 문화거리 3거리에는 추러스 집도 인기가 많은데 맞은편에 있는 브릭샌드도 인기가 많습니다. 벽돌 모양 피낭시에로 유명한 곳인데요. 삼청점에서만 판매하는 김브릭을 먹어보았습니다. 피낭시에와 한국김, 파레의 조화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겉이 바삭하면서도 속은 쫀득해서 손꼽을 정도로 맛있는 피낭시에였습니다. 삼청동 문화거리 3거리에 국무총리 공관 옆으로 나 있는 길은 청와대와 이어집니다. 경복궁 북문과도 이어져 있는 이 길은 가을 단풍이 예뻐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화거리 인근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팔판길이라는 골목도 있습니다. 8명의 판서가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팔판길에도 숨은 맛집과 카페가 조금씩 있는데요. 팔판동 꼬마김밥은 단골 손님이 많은 맛집으로 꼬마김밥 외에 토스트도 있어 가볍게 즐기기 좋습니다. 근처에는 유럽풍 느낌이 물씬 나는 스콘 가게가 있는데 스콘 외에도 캉파뉴와 카눌레 등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예뻐 가벼운 마음으로 포장해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다시 들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팔판길에는 그레이 맨션이라는 예쁜 소품숍도 있습니다.
길가 매장에는 키링과 머리핀 같은 액세서리류가 있고 골목 안쪽 매장에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용품들도 판매합니다. 삼청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비교적 분위기가 한적합니다. 북악산을 등산하고 내려오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벽돌 건물이 숨어 있는데요. 한국금융연수원 안에는 조선시대 말에 근대식 무기를 제작했던 번사창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식의 중국풍과 서양 건축 양식이 섞여 있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건축물입니다. 삼청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이 잠시 머물렀다는 칠부사가 나옵니다. 작은 사찰이지만 1622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불상이 있습니다. 마당에 오래된 큰 나무도 하나 있는데 의자가 있어 절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가기 좋습니다. 한적한 칠보사 근처에는 뮤지엄 한미도 있습니다. 주로 질 좋은 전시를 기획하는데 관람료가 없는 전시와 프로그램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는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맛집도 있습니다.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컨셉인 슬로우 피자는 오래전부터 화덕피자 맛집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청동에서 유명한 부영 도가니탕도 오래된 맛집으로 국내산 재료들만 사용하여 건강하게 보양할 수 있습니다. 도가니탕에는 고기도 있지만 도가니가 많았고 곰탕도 고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깔끔한 맛에 반해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부영 도가니탕에서 위로 더 올라가면 삼청공원 입구가 보입니다. 삼청공원에는 비밀 전망대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삼청공원까지 걸어오기 힘드신 분들은 경복궁길이나 안국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삼청공원 입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숲속 도서관이 나옵니다. 이름처럼 숲속의 조용한 분위기를 느끼며 책을 읽을 수 있고 음료도 판매하기 때문에 가볍게 목을 축이기도 좋습니다. 아래쪽에도 공간이 있고 신간도서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삼청공원 위쪽은 북악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악산은 1968년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한 1.2.1 사태 이후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는데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삼청공원에서 데크 계단을 따라 약 15분 정도 올라가면 성벽이 나옵니다. 한양도성 순성길 백악산 구간입니다. 성벽 왼쪽 길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하나 나오는데요.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조망 명소로 남산타워와 경복궁, 여의도 63스퀘어까지 보입니다. 근처에 말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어 말바위 전망대라고도 부르는데 조선시대 때 말을 타고 다니던 관리들이 이곳에 말을 메어놓고 쉬어갔다고 해서 말바위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쉼터도 마련되어 있고 큰 바위 위에서 보는 풍경도 멋있습니다. 한양도성 순성길에는 초소도 있고 가까운 곳에 하늘다리 같은 데크도 하나 나옵니다. 한양도성 순성길 전망대로 성북동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 데크 계단은 북악 하늘길이라 불리는 북악산 둘레길입니다.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계단을 따라 걸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삼청동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좋지만 가벼운 등산을 하며 자연이라는 예술도 느낄 수 있는 동네입니다. 북적이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벗어나 한적함을 느끼고 싶을 때 삼청동도 함께 거닐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너도 가봤으면 해. 삼청동.